예,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유한정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법적으로도 강화가 되었고 실제 판결되는 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걸리면은 벌금 내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만 구속이 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은 두 번째 걸리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진담이 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범죄자들 중에서 흉악한 범죄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차를 주변에 두지 말고 무조건 택시를 타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음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기준에 따라서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즉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면은 예외적으로 12개의 중과실, 즉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주운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음주교통사고 또는 도주의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조문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중요한 법조문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 조문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게 되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겠죠. 1항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라서 처벌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08에서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에서 0.08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도주치사의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는 상해의 경우 1년에서 15년, 그리고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경미한 0.08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되는데요.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지만 0.08 이상인 경우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의 경우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은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으로 벌점이 있는 사람은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아니더라도 벌점 40점 이상이면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은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라는 제목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면허 취소를 받으면 무조건 1년간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음주 2회 이상 적발 시는 2년간 면허를 취득을 못하고요. 음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 사망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2년, 5년 등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년, 4년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에 명함만 전달하고 돌아온 경우에 처벌받나요? 예,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하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함만 전달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받게 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사고 없이 그러니까 피해자 없이 주차된 차량 등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또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밀려서 주차선을 벗어나 있다든지 그리고 파편이 튀어서 도로에 흩어져 있다든지 하는 등으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명함만 주고 온 경우 그 명함에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등이 정확히 적혀 있다면은 인적 사항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명함만 제공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나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서 명함만 주고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음주운전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가 어린 경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골목길 등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바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고 당황해서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그 사고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고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다면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서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처분은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형사처벌로서 이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 절차에서 선처를 호소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정식재판 절차에서 벌금이 정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액되는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즉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외에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건으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치과 치료하고 이제 이빨에다가 이제 알코올 솜 같은 거 묻히고 치료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주 한 병 마시고도 풀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도 해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는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